오늘 리뷰할 소설은 시한부 천재가 살아남는 법입니다. 지난 11월 782화를 마지막으로 완결이 났었죠. 저는 782화 완결까지 전부 읽었고요. 본격적인 리뷰 전 도입부 스토리를 좀 살펴보고 시작하면은 백회열, 무협식 표현으로 상단전이라고 많이 부르죠. 백회열이 완전히 열려서 엄청난 재능을 가졌지만 20살에 죽게 되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15살 때 자신의 수명을 깨닫고 천하 제1의 영약인 천하목의 열매를 얻기 위해 이팡성 무인이 되는 스토리인데, 무협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천하 제1의 영약이라면서 뭐 대환단이나 공청석유나 만년설삼도 아니고 천하목의 열매는 뭐냐? 그리고 무인이 되는데 뭐 어디 오대세가나 981방도 아니고 이팡성 무인은 또 뭐냐? 우선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 세계관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천하목은 무협한 세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가 건국될 때 개국공신이었던 명족들이 섬기는 나무로, 여기서 명족들은 그냥 엘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귀가 길고 뭐 늙지도 않고 약간 종족 우월주의자 느낌도 조금 있는 게 그냥 딱 판타지 엘프죠. 그리고 소설에는 다른 이종족들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키가 작고 야장술이 매우 뛰어난 철족이라든지 드워프라고 볼 수 있죠. 진열에 가까울수록 재생력이 뛰어나고 사람의 피를 먹는, 이거는 뱀파이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간을 제외한 다른 이종족들도 많이 나오는 일종의 퓨전 무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팡성은 또 뭐냐? 이팡성은 이름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듯 황실에서 무림에 관여하기 위해 만든 문파로, 황실의 명에 따라서 무림인들에게 민초들이 고통받는 걸 막고 무림인들이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간섭하고 무림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죠. 설정상 무림의 모든 집단 중 압도적으로 강한 천하제의 방파인데, 천하를 전부 살펴야 하다 보니 언제나 일손이 모자라고 위험한 설정입니다. 황실과 엮여있는 단체니 명족들하고도 깊게 엮여서 이 이팡성에서 큰 공적을 세우면 천하목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서 주인공이 이팡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계관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선 정파는 흔히 나오는 5대세가가 아니라 8대세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평범한 981방 있고, 사파는 13천, 13개의 문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이점이 무공 경제에 대한 구분인데, 특이하게도 3류, 2류, 1류, 절정, 초절정 이런 설정들을 안 쓰고 고수, 초고수, 절세고수 이렇게 딱 3개로만 구분이 지어집니다. 이팡성 기준으로는 백색, 청색, 흑색, 자색으로 기준이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청색은 고수, 흑색은 초고수, 자색은 절세고수라고 볼 수 있고, 절세고수는 보통 8대세가의 세가주나 981방의 장문인급은 절세고수인 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고수가 절정이고 초고수가 초절정, 절세고수가 화경인 느낌이 조금 있던데, 제가 무협 뉴비라 가지고 이런 쪽은 잘 몰라서 고인물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깊게 들어가면은 이팡성 자색은 절세고수지만 세가주보다 강하다든지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이제 스토리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우선 소설 도입부를 보면서는 솔직히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이 소설은 회빙은 없이 진행되는 소설인데 15살 치고는 좀 과하게 주인공이 똑똑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단순히 재능이 뛰어난 걸 넘어서 주인공의 상황 판단 능력이나 처세술이라든지 그런 게 회빙안이 없는 것 치고는 좀 과할 정도로 뛰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주인공이 재능이 엄청 뛰어나서 그거에 대한 뽕맛은 확실한데, 이팡선이라는 단체 자체가 워낙 혁계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단체다 보니까 성과 악이 좀 많이 나뉘어지는 느낌도 있고, 악당들은 좀 뻔하고 평면적이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처음에 나오는 폐검종주는 약간 좀 느낌이 있긴 했는데, 폐검종주를 제외하고는 악당들이 단순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도입부에 받은 느낌이고, 이 소설을 계속 읽다 보니까 도입부에 받은 이런 느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도입부 느낌은 잊으셔도 되고요. 본격적으로 소설을 리뷰를 해보면은, 우선 초반부 본격적으로 메인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점점 스토리 라인이 탄탄해지고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캐릭터를 되게 잘 짜십니다. 특히 주인공이 초반에는 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똑똑하고 처세술도 뛰어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주인공이 나이에 걸맞는 행동도 하고 나이대에 걸맞는 경험이 부족한 모습도 보이는데, 그게 너무 고구마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잘 풀어내죠.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가 단순히 주인공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 재능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스토리는 쉽게 진행되지 않고 위기가 반복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단순히 주인공이 재능충이고 잘나서 사건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엮이면서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그거를 같은 방식으로 극복하면은 스토리가 좀 뻔해질 수 있는데, 이 소설은 스토리가 뻔하지 않게 매번 변주를 되게 잘 줍니다. 어떨 때는 주인공의 재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등장인물들이 잘 죽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런 예상이 잘 안됩니다. 어떤 에피소드는 예측과 다르게 등장인물들이 막 죽기도 하고, 어떤 에피소드는 죽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 죽기도 하고, 피폐물 느낌이 안 나게 작가님이 조절을 잘 하시죠. 그리고 소설 중반부로 넘어가면은, 초반부에는 주인공이 약자의 입장에서 많이 싸우다 보니까 전투씬이 단기 결전으로 가고 좀 짧게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갈수록 주인공이 어느 정도 강해지니까 전투 묘사가 더 풍부해집니다. 전투씬이 좀 길어지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묘사들이 추가되면서 개인적으로 뒤로 갈수록 전투씬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초반부터 탄탄하게 빌드업된 스토리 라인들이 메인 스토리에 엮이면서 스토리 라인 자체도 더 깊이 있어지고 세계관 속 숨겨진 비밀들이 나오면서 스토리 라인이 더 탄탄해집니다. 그러면서 판타지적 요소들이 약간씩 늘어나는데 판타지적 요소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협 특유의 분위기는 계속 유지를 잘 하십니다. 몰입을 해치지 않고 소설 후반부가 되면은 그동안에 빌드업된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서사들이 완성되는데 특히 저는 이 소설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게 등장인물들의 서사입니다. 후반부가 되면서 캐릭터들 하나하나의 서사가 완성이 돼가는데 사실 중반부까지는 캐릭터들을 개성있게 잘 짜긴 했지만 입체적이냐 하면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주인공을 포함한 몇몇 등장인물들은 확실히 입체적인데 나머지는 좀 입체적이라고 말하기엔 아쉬운 느낌이 있었죠. 근데 그런 캐릭터들의 뒷이야기와 서사가 완성이 되면서 캐릭터들이 정말 입체적으로 변하고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서사가 완성이 되는데 늘어지는 느낌이나 뇌절하는 느낌 없이 깔끔하게 메인 스토리에 녹여내서 잘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등장인물들 개개인의 서사와는 별개로 메인 스토리 라인 자체는 또 탄탄하게 존재하고요. 정리를 좀 하면은 후반부에는 주인공 재능에 대한 뽕맛도 있지만 단순한 재능보다는 그 이상으로 스토리가 탄탄하고 등장인물들의 개개인의 캐릭터성과 서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다자란 설정들도 개성있게 잘 짰고 메인 스토리와 엮여서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완결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쓴 소설이라 이런 식으로 위기가 반복되면서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되는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너무 위기가 반복되면은 소설을 보면서 좀 피로감이 생길 수 있는데 소설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개그 요소도 섞어가지고 그 피로감을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주죠. 물론 그래도 전체적으로 위기가 반복되는 소설이라 가볍고 편하게 보는 걸 원하시면은 안 맞을 수 있죠. 제가 매기는 시한부 천재가 살아나는 법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4점, 주인공의 지능 4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5점,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 등장인물의 입체성 매우 입체적입니다. 리뷰 총평은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긴장감 있게 진행되는 무협소설에 관심 있다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